아침이 왔다. 빗줄기는 가늘어졌고 그 잎사귀들이 젖은 무게를 덜어내며 미세하게 떨렸다. 거실의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러나 탁자 위 얇게 굳은 촛농의 윤곽은 밤의 모양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안개 낀 유리 너머로 흐릿한 햇빛이 번지는 것을 보았다. 곧 나가보자. 그가 낮게 말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밤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와 넘겼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자각이 겹겹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관을 열자 젖은 흙냄새와 찬내음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길가엔 부러진 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옅은 무릉덩이가 회색 하늘을 그대로 담아두고 있었다. 그는 먼저 발을 내딛었다. 미끄러운 지면에 신발이 스치며 작게 긁히는 소리를 냈다. 그녀가 뒤따랐다. 둘은 말없이 내려갔다. 비가 닦아낸 세상은 낯설 만큼 또렷했다. 찬길이 끝나는 지점, 임시로 운영하는 마을 버스가 간헐적으로 지나간다는 작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그는 시간을 확인하듯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아마 반시간 뒤쯤일 거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지금 쓸수록 나중에 더 아플 것 같았다. 나무 그늘 아래 서서 그는 외투 소매에 물기를 털었다. 그녀는 가방 속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을 다시 켰다. 신호가 잡히는데 잠깐의 숨고르기가 필요했다. 알림음이 잇따라 스쳤다. 남편의 메시지도 그 사이에 도착해 있었다. 어젯밤 비바람 심하다던데 괜찮아? 오늘 내려오면 연락해. 그녀는 짧게 타이핑했다. 응, 괜찮아. 길 확인되면 바로 내려갈게. 점 하나, 줄바꿈 하나. 문장은 최대한 평평하게 눌러 담았다. 그는 옆에서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저 길 아래를 멀리서 올 버스의 방향을 응시했다. 내려가면 바쁘겠지. 그가 운을 띄우자 그녀는 조심스레 웃었다. 네, 빨래도 해야 하고 정리도 좀. 그리고 끝을 잇지 않았다. 둘 다 그 다음 문장을 알면서도 적절한 명칭을 찾지 않았다. 바람이 젖은 머리카락 사이를 다녀갔다. 그 바람에 밤의 냄새가 조금씩 걷혔다. 그녀는 손끝으로 가방끈을 고쳐 잡으며 말했다. 아버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저 어제 약속 지킬게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동자에 스침 같은 고마움이 지나갔다. 고맙다. 그 말은 참 이상한 말이었다. 고맙고 미안하고 그 사이에 정확히 놓을 수 없는 감정의 이름이 말 하나에 묶여 있었다. 버스 소리가 무릉덩이 너머에서 얇게 들려왔다. 그녀는 숨을 짧게 들이마셨다. 오나 보다.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은 한 걸음 거리를 더 벌려섰다. 누가 보아도 적당한 간격,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 의심이 걸리지 않을 거리. 버스는 젖은 타이어 자국을 남기며 섰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올라탔다. 요금 투입구 옆에서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 하나로 밤과 아침이 서로 닿았다가 고요히 갈라졌다. 문이 닫혔다. 버스가 움직였다. 흔들림이 시작됐다. 유리창에 젖은 숲이 뒤로 흘렀다. 길가의 흙탕물과 풀잎에 맺힌 물방울들이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가방을 꾹 쥐었다. 바람이 버스 창을 두드릴 때마다 어젯밤 촛불의 흔들림이 눈꺼풀 안쪽에서 다시 타올랐다. 꺼졌는데도 빛은 남아있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깨에서 젖은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왁자한 소음은 일상의 정상 심박수처럼 빈틈을 메웠다. 그녀는 매표소 앞에 서서 표를 끊었다. 도착지를 말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다. 입속에서 잠깐 미끄러지던 지명이 나온 뒤에야 모든 것이 다시 현실에 적합해지는 듯했다. 자리에서 앉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잠깐 화면을 켰다.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2시간 뒤쯤 도착해. 즉시 답이 왔다. 알겠어. 역에서 볼까? 그녀는 입술을 눌렀다. 응. 단음절. 그게 지금 가능한 최대치였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흐린 하늘이 한 장의 얇은 종이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 깊은 잠은 아니었고 어젯밤의 가장자리를 조용히 접어넣는 짧은 숨고르기였다. 그 사이 꿈도 아니고 기억도 아닌 어떤 장면이 스쳤다. 꺼진 촛불 위로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는 순간 그가 아주 조용히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던 장면. 그 말이 스스로를 향한 명령인지 그녀를 위한 보호막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꿈결처럼 스며들었다. 도착. 버스 문이 열리고 공기가 달라졌다. 역 앞은 비가 개는 중이었다. 맨홀 뚜껑 위 무릉덩이에 하늘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다. 잠시 후 남편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괜찮아? 그는 습관처럼 그녀의 가방부터 받아들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최대한 평평한 미소. 응, 생각보다 괜찮았어. 비가 심했다던데 밤엔 좀 그랬어. 밤, 그 단어가 목을 지나며 조용한 열을 남겼다. 그녀는 그 열을 아무렇지 않은 웃음으로 덮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로 표지판들이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옆 얼굴, 끌려온 졸음, 라디오에서 낮게 흐르는 뉴스, 모든 게 정상 범주 안으로 천천히 복귀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길가의 가로수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쏟아졌다. 햇빛은 밤과는 다른 종류의 잔혹함으로 모든 것을 밝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에 어젯밤의 불빛을 지워주지는 못했다. 집 문을 열자 마른 공기와 익숙한 냄새가 맞았다. 남편은 싱크대에 컵을 올려두고 물부터 마셨다. 샤워에 그가 말했다. 감기 걸리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물을 트는 소리, 증기가 오르는 소리, 거울 위 수증기가 조금씩 번져갔다. 그녀는 손끝으로 거울을 스쳤다. 스친 자리만 얇게 맑아졌다. 맑아진 틈 사이로 어젯밤의 불빛이 아주 잠깐 겹쳐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물을 뒤집어 썼다. 한 겹, 두 겹, 물로 덮으면 덜 아플까? 물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로 조용히 몸을 타고 흘렀다. 하루가 흘렀다. 그리고 며칠. 어느새 일주일.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렀고 사소한 일들이 빈틈을 채웠다. 마트 장보기, 퇴근 후 간단한 저녁, 주말 아침 늦잠, 밝은 오후의 빨래 냄새,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와중에도 그 밤은 제자리를 거부했다.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 누군가 불을 피운 자리에 아주 작은 잔열이 남아있었다. 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 열이 숨을 쉬곤 했다. 그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읽지 못한 편지를 자기 안에 적재했다. 한밤중 물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 손의 그림자에서 갑자기 문장이 솟아올랐다가 다시 가라앉곤 했다. 그 문장들은 끝나지 않는 편지였고 보내지 않을 편지였다. 그날은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었다. 하늘에 접힌 자락이 회색으로 두터워졌다. 퇴근길, 마트 앞 캐노피 아래 사람들이 비닐 우산을 고르고 있을 때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 형광등 아래 투명한 비닐 표면이 소리 없이 떨렸다. 그녀는 우산을 고르다 말고 문득
불빛을 떠올렸다. 정전된 밤, 촛불의 호흡, 금지 앞에서 길게 떨리던 불꽃. 그 불빛이 비닐의 반짝임 위로 겹쳐져 보였다. 그녀는 손을 내려 가장 평범한 모양의 우산을 집었다. 집에 도착하자 창밖에서 천둥이 얕게 울렸다. 잠시 뒤 거실 등이 한 번 깜박였다. 그녀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움찔했다. 그리고 불이 꺼졌다. 정전. 어둠은 아주 조용한 속도로 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본능처럼 싱크대 옆 서랍을 열었다. 거기 작은 촛대와 양초가 문득 너무 익숙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촛대를 바라만 보았다. 라이터를 들었지만 불을 켜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스며드는 장광의 의지에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어둠의 질감이 조금씩 눈에 익어갔다. 그녀는 라이터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밤은 다르다. 잠시 뒤 전기가 돌아왔다. 등이 켜졌다. 낯선 밝음이 어둠을 밀어냈다. 그녀는 촛대를 서랍에 다시 넣었다. 서랍이 닫히며 짧은 마찰음이 생겼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울렸다. 그녀는 한 번 그 서랍 손잡이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다. 그리고 손을 뗐다. 다음 날 햇빛이 곱게 깔렸다. 그녀는 빨래를 널며 습관처럼 하늘의 가장자리부터 살폈다. 비 예보는 없었다. 그녀는 잠깐 생각했다. 불빛 없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대답 없이 집안의 작은 그림자들을 각자의 자리에 돌려놓았다. 며칠 더 시간이 흘렀다. 가족 모임이 있는 날, 그와 그녀는 여러 사람 사이에 앉아 평범한 인사와 당연한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의 얼굴엔 어른의 단정한 표정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엔 아내의, 며느리의 바른 웃음이 있었다. 시선이 정면에서 만나지 않게 아주 작은 각도를 유지했다.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숟가락,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의 산뜻한 단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렀다. 정상이라는 말에 오래된 심지가 그날의 시간을 태워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밤하늘은 담담했고 창밖의 가로등은 정해진 박자로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작게 숨을 쉬었다. 옆자리의 남편이 운전에 집중하는 옆선으로 짧게 말했다. 오늘 분위기 좋았네. 응,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정확히 그 자리에 놓였다. 흘러내리지도 깨지지도 않게 집문을 연 순간 아주 약한 바람이 현관을 쓸고 지나갔다. 그 바람이 거실 커튼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녀는 무심코 그 흔들림을 따라가며 서랍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서랍 속 촛대. 그녀는 문득 멈춰섰다. 잠깐의 정적, 짧은 눈맞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늘 밤은 빛이 필요 없다. 그녀는 커튼을 조금 더 열어 가로등이 얕은 빛을 들였다. 그 미지근한 빛이 방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채웠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침실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거실을 둘러보았다. 어젯밤의 어둠은 없었다. 정전도 없었다. 불빛도, 촛농의 흰 흔적도. 그러나 그녀의 안쪽, 이름 붙이지 못한 자리엔 여전히 아주 미세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 온기는 아프지 않을 만큼만, 살아있음을 느낄 만큼만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 온기에 제법 담담해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침대에 눕기 전 그녀는 휴대전화에 알람을 맞추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깨기 위해서 일찍 깨어 창문을 열고 빨래를 널고 커피를 내리고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숨 끊어지지 않는 반복이었다. 반복 속에서
밤은 서서히 얇아질 것이다. 얇아지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채로 마지막으로 등을 돌리려는 순간 거실 쪽에서 작은 기척이 났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미며 거실 벽에 걸린 액자 유리 위에 작은 빛을 굴렸다. 잠깐 그 빛이 촛불처럼 떨렸다. 그녀는 그 떨림을 가만히 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 자신에게 말했다. 안 켜도 보일 만큼의 빛은 있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등을 돌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이 내려앉은 속도는 매우 온화했고 그 온화함 속에서 그녀는 드디어 밤과 화해하는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했다. 불은 꺼졌다. 그러나 빛은 이름 붙이지 못한 자리에서 오래, 아주 오래 숨을 쉬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음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간신히 지켜냈다. 그리고 다음 아침 평범한 햇살 아래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기로 했다. 그 평범함이 우리가 선택한 유일한 구원이었으므로